심층 리포트.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현재 2,4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노숙자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대만의 총인구에 필적하는 규모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불과 5년 만에 집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5.3배나 급증했고 그 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광주, 별표 선전, 센전, 별표과 같은 화려한 불빛 뒤편에서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리 밑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잠을 청하거나 PC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선전하는 한편 노숙자들이 눕지 못하도록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 스파이크를 깔고 있습니다. 공장과 엔진 소리로 칭송받던 나라가 수천만 명의 국민을 번영의 그림자 속에서 방황하는 유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세계 경제의 패권을 노리는 국가가 자국민을 푸른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이불 삼아 살아가야 하는 처지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한 개발 모델의 결말입니다. 숫자만 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400만 명 이상의 노숙자라는 수치는 건조한 통계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매일 싸우는 수백만 명의 운명 그 자체입니다. 활기찬 버스 정류장 바로 옆. 앙상하게 마른 사람들이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고가 도로 밑이나 지하철 입구에서 잠을 자거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그들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공공장소를 멈출 수 없는 잠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도시 외곽의 잠목림에 텐트를 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중국에서 노숙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많은 서방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쉼터, 지원센터, 푸드뱅크, 무료 진료소 같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적대감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들은 도시 질서의 눈엣 가시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공공장소에서의 수면을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들, 즉 별표 청관, 칭권, 별표과 경찰은 집을 잃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몰아내고 구속하며 때로는 그들의 보잘것없는 소지품조차 폐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미관과 문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노숙자는 경찰에게 다리 아래에서 몇 번이나 쫓겨났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담요와 옷, 심지어는 낡은 베개까지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선전시 롱화, 버스터미널 주변은 한때 수십 명의 노숙자들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 그곳은 새로 설치된 버스 정류장이 있는 인공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웅크리고 잠든 사람들의 모습을 가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저우에서는 공원의 많은 벤치에 철제 파이프가 용접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디자인은 사람들이 앉을 수는 있어도 눕지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가 도로 밑에는 뾰족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보강재처럼 보이지만 건설업자들은 이것이 아무런 기술적 가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유일한 목적은 노숙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들 존재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도시에서 반복됩니다. 공원 벤치는 개조되어 눕지 못하게 되었고 순찰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곤란을 겪고 집을 잃었는데 이제 눕는 것조차 금지되는가? 정부에게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이조차 불충분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2023년에 어떤 사건을 증언했습니다. 대형 트럭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와 노숙자들과 그들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컨테이너에 실어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후 그들을 다른 마을에 버려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고위 관료의 시찰 전에 거리를 다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노숙자 수용소를 설치하고 이들을 강제로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에는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마을을 순회하며 노숙자에게 신분 등록을 강요하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저항하면 즉시 무력으로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서 그들은 또 다른 지옥을 보게 됩니다. 방은 습하고 불결하며 씻을 곳도 없고 화장실도 엉망입니다. 식사는 목으로 넘기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많은 시설이 그들에게 무상으로 중노동을 시키며 지방정부를 위한 무료 노동력으로 착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료와 경찰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 위에 자신의 이익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고통을 겪은 한 사람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거기 남아있어도 좋다. 가장 약한 입장의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들을 배제하고 은폐하고 이용하는 것을 선택해 그들을 사회의 지도에서 지워진 그림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비극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노숙자라고 하면 흔히 무학이거나 사회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상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실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2,400만 명을 넘는 노숙자의 60% 이상이 33세 미만입니다. 즉,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세대가 사회의 궤도에서 튕겨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때 대졸 회사원이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 노동자였으며 도시를 누비던 배달원이었습니다. 일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로서 정장을 입고 BMW를 운전하며 호화로운 사무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만이 남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고 사회에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전직 부동산 개발 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주요 관리직을 맡아 벤츠를 타고 저택에 살았습니다. 35세의 연수입은 6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을 넘어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회사는 대량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재기를 노리고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댔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자산은 동결되었고 그는 노숙자로 전락해 보도블록 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일부 전직 경영자들은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존엄성조차 잃고 PC방이나 빌딩 숲의 어둠 속에서 세간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로 활기찬 서비스 경제의 상징이었던 젊은 배달원들도 선전, 셴전의 다리 아래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노란색과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바쁘게 달리지만 밤이 되면 버스 정류장 옆 가설 텐트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싼 월세방조차 구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갓 졸업한 학생들까지도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이불 삼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대도시에 왔지만 실업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도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선전, 샌전의 보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는 2명의 젊은 여학생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중국의 꿈, 차이나 드림이라는 거짓말의 분노를 느끼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노숙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2,400만 명의 노숙자가 발생한 것은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경제 발전 모델 자체에 기인한 구조적 원인이 존재합니다. 중국은 항상 경제 대국임을 자랑했지만
수천만 명의 국민이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나라가 환상의 경제 모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미화하기 위해 숫자를 부풀리고 거짓 숫자를 기반으로 정책이 결정됩니다. 관료들은 자신의 승진에만 관심이 있어 장기적인 영향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결과 경제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단 하나의 조각이 쓰러지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은 GDP를 팽창시키는 마법의 지팡이였습니다. 지방정부는 땅을 팔고 고층 빌딩을 짓고 집값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자 별표 헝다그룹, 에버그란데이, 별표과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어던 같은 거대 기업들이 파탄났고 공급망 전체가 붕괴했습니다.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실직하고 엔지니어, 건축가, 관리직까지 해고되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살고 고급차를 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 침체이며 그 정점은 3년 동안 이어진 가혹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줄고 생산이 정체되어 공장의 주문이 사라졌습니다. 기업은 감원에 나섰고 임금은 삭감된 반면 생활비는 치솟았습니다. 졸업생은 직업을 얻지 못했고 중년층은 생계수단을 잃었으며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 구석으로 내몰렸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폭등하는 생활비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쪽방의 임대료조차 최저임금을 훨씬 초과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월세도 계속 오르는 반면 수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지하 단칸방이나 쪽방조차 월 500위안, 약 9만원 이상, 개인실은 최소 1,500위안, 약 28만원을 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지는 거리로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곤층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나 대졸 신입사원까지 PC방에서 잠을 자거나 숲속에 텐트를 치고 생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이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베이징의 마천루, 그리고 정부가 선전하는 GDP 숫자 뒤에는 은폐된 비극이 존재합니다. 3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집도, 권리도, 목소리도 없이 마치 유령처럼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발전 모델이 그들을 만들어내고 버렸다는 거대한 기만입니다. 한 사회가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은폐하고 구제 대신 배제를 선택할 때 내부의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알려져야 할 진실이라고 느끼신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가 진실을 계속해서 밝히는 원동력이 됩니다.